예, 인사드리고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긴급히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녹화만 아침에 잠깐 해놓는데 지금 장이 조금 그림보다는 이상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출구 전략을 해요. 제 말대로 연말에나 한대죠. 예? 연말에나 한대요.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나는 안 한다라고 냈잖아요. 지금 당장 출구 전략을 할 게 뭐가 있어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전략이 따라 나오는 거지. 입구도 한 번 없었는데 출구만 맨날 만들어. 아시는 것처럼 출구 전략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조금 깝깝하죠. 우리는 손에 쥔 것도 없는데, 제가 그 시황에 썼습니다만 대품 잡고 바깥에서 아우 저런 걸 어떻게 먹어 그러다가 맛있어 보이니까 할 수 없이 가갖고 먹어볼까 그러고 폼 잡고 딱 앉았는데 식사 끝. 그래갖고 괜히 쪽만 팔리고 끌려 나오는 꼬라지가 됐습니다만, 자, 여기서 그런 건 다 페이런하고 그냥 간단히 우리 대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내몰려서 미국의 그 시장 흐름이 2단에 걸쳐서 어제 빠졌습니다. 2단에 걸쳐서 빠져가지고 출구 전략이라는 코멘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현실로는 나타났어요. 당장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연말에나 하면 하지 지금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행간에서 더 희망적인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 코멘트를 하면서 연말에 정도 되면 풀린 걸 좀 회수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분명히 한 건 맞습니다.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연말쯤. 그건 맞는데 그 행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요, 실업률을 지켜보고, 그래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살아나면 그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출구 전략도 진행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 코멘트가 하나 더 나왔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정을 해서 대응하겠다. 이 뉘앙스를 좀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조정을 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실업률이 빠른 시간 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정 부분 그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그 목표치를 줄여 들어가면서 더 연장을 해서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경기 회복을 더 시키겠다, 이런 코멘트가 어제 그 말 속에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실업률, 고용지표, 금리, 채권 가격 폭등, 환율 급등,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당장 우리한테 어떻게 올 거냐를 코멘트를 하고 또 어떻게 올 건가를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출구 전략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이미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많은 나라에서 무지막지하게 돈들을 빼나간 게 사실입니다. 돈들을 많이 빼나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압박은 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장에 버팀목이라든지 반등에 대한 주도군이 서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주도를 서질 못해서 지금 사실 조금 어려운 과정이고, 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제가 자동차에 대한 상승을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상승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장의 주력 주도군으로 서지를 못했거든요.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또는 되돌려서 올라가는 반등, 또 제가 계속해서 노래 불렀던 2000 정도는 금방 복귀합니다 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출구 전략 가능성을 연말이지만 내비쳤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동안에 대응해왔던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하락에서 이 깎아 갖고 그래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장은 상관 안 해요. 0440님 무슨 말씀이냐면 출구 전략은 내가 나와도 연말에나 나오지 당장은 못 나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당장은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선반영돼서 밀린 거니까 정작 미국도 출구 전략 어쩌고 저쩌고 버냉키가 얘기했다고 그래도 200포인트밖에 안 밀렸어요. 예? 우리를 치면 한 25, 30포인트 정도밖에 안 밀렸다고. 왜 미국도 밀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선반영돼서 죽을 만큼 죽었고,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출구 전략을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았고, 그러니까 밀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밀렸는데 쥐까짓게 여기서 밀리면 얼마나 밀리겠어요. 한 15, 20포인트 깨지면 잘 깨지겠지. 예? 1965면 되고, 저도 1860은 저도 1800 정도까지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빠른 반등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빠른 반등.
여기서 아우 네버 절대 출구 전략 같은 건 없어요. 이래버렸으면은 이 그림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삼성전자가 선두에 서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 그래요. 난 좀 목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선반영을 했었는데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해도 이런 그림밖에 못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7월 중순 1개월 정도 가면서 시장에서 재편을 하고 있는, 포트에 대한 재편을 한다 이거죠. 그것이 삼성전자가 선두에 서줘야 되는데 못 선다면은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삼성전자나 레버리지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일지 모를, 그러니까 이미 그 시장에서 코멘트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구간이 6월 말이냐 7월 중순이냐 7월 말에 삼성전자 확정 발표냐, 그러니까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겠죠. 그걸 보고 삼성전자가 대응이 되면 주도군이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갖고 7월 말로 가면서 실적 시즌이 끝나도 이 2000 자리는 당장은 오기 어렵고 빠르게 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를 뭐 굳이 사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그 145만 정도에 내려오면서 받아냈는데 뭐 7, 8%, 10%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 있다고 그래도 그거를 굳이 들고, 물론 장기 투자하는 데는 그거 버릴 일도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증권사의 3분의 2가 하반기 2100, 150을 다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당장 뱅가드 매물이 나오고 다시 이제 뱅가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출구 전략 코멘트가 나왔으니까 조금 늦어지겠지요. 하지만 이 장을 돌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할 필요도 없고 부인할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국도 분명히 선진국 시장 쪽에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팔았잖아요. 그것도 삼성전자만 갖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요. 우리는 선반영 됐다 있고 이제 돌릴 수 있고, 그건 100% 맞습니다. 문제는 당장 돌리질 못할 거라면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삼성전자라도 들고 있어봐야 뭐 할 거냐 이거죠. 일단 물리긴 물렸는데 7, 8% 물렸다고 해서 오늘 맞아 떨어져서 10% 손실이 났다고 그래서 갖고 있으면은 6, 7월 그 실적 발표 보고 팔아야죠. 지금 팔을 필요는 없지요. 실적 발표가 나면은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오면 금방 150은 올라오니까. 예. 근데 화웨이가 그
산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영향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낚시꾼님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주력이 이 노키아 화웨이의 저가폰에 저기에 이제 납품이 만약에 되기 시작하면 이제 대박이지 우리는. 근데 뭐 노키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뭐 쉽게 화웨이가 먹을 수 있겠느냐, 뭐 이거는 나는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봐요. 일단 이건 있습니다. 저가폰 쪽에 대한 우리의 그 타격들, 그러니까 개념이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코멘트는 안 잡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막 나온 거라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좌우지간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장은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안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호는 우리는 우리 거 그것만 터치하면 터지면 대박이에요. 난 그것밖에 안 봐.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뭐 그렇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거든요. 뭐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예. 코스닥에 그러니까 말씀을 마저 들어봐 주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마저 말씀을 들어봐 주시면 뭐냐면, 자, 출구 전략은 당장 안 합니다. 연말에는 안 되죠. 근데 이바구가 현실로는 다가왔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선반영으로 다 끝났어요. 선반영 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여기서 좀 빨리는 못 가지만 그럭저럭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럼 좀 참으십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뭐 여기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더 빠지겠지요. 뭐 빠지더라도 이미 다 된 거 뭐 어쩔 겁니까? 좀 참으세요. 뭐 그러면 끝입니다. 문제는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반등을 빨리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외국 애들이 출구 전략을 고민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 대한민국을 제일 많이 팔았고 제일 많이 팔은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나를 제일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 하나를 제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 들어오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고, 외국 애들은 당장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현실화됐으니까 그 계산을 맞춰서 속된 말로 아구를 짜놓고 들어와야 되죠. 다시 정리하면은 그동안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출구 전략을 대비해서 제일 편한 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요 그렇게 때려버리고 시장을 그렇게 박살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몇 프로 빠졌습니까? 급락 고점 대비. 예?
번 주 합쳐서 10%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150 깨고서는 145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치면은 지금 7, 8%밖에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수조 원을 때렸는데도 삼성전자의 손실폭이 7, 8%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옛날에 산 거가 있으니까 120만원, 110만원대가 있으니까 뭐 손실도 안 나고 한국 시장에서 돈을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와야 되는데, 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연말에 양적 완화를 한다니까 슬슬 장부를 꾸리고 아구를 맞추고 통밥을 잡고 들어와야죠. 결론적으로 당장 반등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 다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제가 성우하이텍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하이텍 거 너무 좋은 게 벼락을 맞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동차가 가는데 떨어진 것들이, 과락한 것들이 못 쫓아 올라가요. 예? 올라오기는 하는데 약해요. 그러니까 전부 개별적인 반등이지 장 자체가 살아서 돌아 올라가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쭉 보면서 개념적으로 시황 줄거리랑 느낌을 잡았던 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지금 이 상태로 6월달은 여기서 헤매고 뭐 저점을 굳이 잡으라고 그러면은 1850 정도, 뭐 1800은 안 갈 것 같아요. 저점을 굳이 잡으라면 1850, 고점을 굳이 잡으라 그러면 1925, 그 사이에서 6월달 가면서 아무 때고 언제고 딱 하나, 양놈들, 자존심 상하지만 양놈들이 한국 시장에 다시 애정을 보여주는 때까지는 이 장은 절대로 못 간다가 맞습니다.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겁먹지 마세요. 코스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서 우리 포트들이라면은 뭐 버릴 일도 없지만, 우리 포트가 아닌 거는 버릴 건 다 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트에 짜고 있는 거나 단타 치고 있는 거, 나는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나 레버리지를 일단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이미 문자는 나가 있어요. 문자대로 해가지고 그걸로 몰빵 종목은 뻔히 아실 거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 단타를 몰빵을 쳐서 그걸로 삼성전자 손실 본 거 하루면 복구해요. 그 외의 코스닥들은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종목들, 코스닥을 포함해서 거래소까지 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놈이나, 둘째는 여기 있는 놈이고,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전부 다 걸쳐 있습니다. 하이닉스 정도 차트라면은 1번이죠. 삼성전자 전기 차트라면 2번이 되겠죠. 이미 2번에 온 것들을 굳이 손절치지 마세요. 여기서 뭐 더 죽으면 3번인데 3번 가봐야 어쩔 거예요. 물론 개인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나는 내 포트는 손절 안 쳐요. 근데 1번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팔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1번 근처에 있다면 이것들은 잘라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을 넘어갈 때 다시 추격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현금을 지금은 높이고
치사하지만 양놈들이 들어와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미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계속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외국인 매도는 다 나왔어요. 이제는 남은 매도만 조금씩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더 팔 건 없습니다. 자, 오늘 개장이 1865는 지지할 걸로 보고요. 출발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면은 손절을 아직 치지 마세요. 반등 충분히 하면은 135만 위로 올라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나는요 이 장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지금 봐서는 프로그램 나오고 1865 정도 되겠네요. 말로 설명드릴게요.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뉴프라이드는 또 상갈라 그런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큰 타격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차트를 보면요 1865죠.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차트를 보면은 각도가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대충 다 빠져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죠. ICD는 홀딩인데요. $30원이요. 300원이요. 이 와중에 소망호구님은 그냥 미디어 플렉스로 아주 그냥 곰탕을 끓이신다. 곰탕을 끓이셔. 자, 다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오늘 그 장 출발하고 아니요, 큐는 내가 낸다고 그랬잖아요. 실리콘 억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내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보유 종목이 올라가다가 쉬는 것 같은 버리고 지금 이미 이탈했으면은 이거는 못 버린단 말이에요. 예? 어차피 이거는 고생하러 가야 돼요. 삼성전자 같으면 내가 버리자는 얘기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이 지금 이렇게 빠져있으면 차트가 깨져있으면 올라오기가 깝깝하니까 버려서 몰빵 치자 이거야. 닉스에. 그게 내 의견이고. 근데 오늘은 과락이라 지금 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개장 저점인데요. 이게 갑자기 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노트북으로 하니까 화면이 엉망진창입니다. 느리고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도 저도 라이브 방송 열지 몰랐어요. 편안하게 놀러 나왔다가 아침에 낚싯대도 못 건지고 부랴부랴 지금 이거를 노트북을 연결을 했는데 조금 뻐벅대도 이해하십시오. 나는요 그러니까 코멘트는 내가 본 거대로 맞아요. 당장 안 한다. 연말에 한다. 그리고 금리를 조정하는 걸 실업률을 보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버냉키 의견은요 다 땡큐 의견입니다. 난 절대 안 한다고 봤거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출구 전략을 이제 연말이라도 하긴 한다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아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건데 시장에서는 야 하긴 한다로 이해해갖고 미국이 덜커덕 했어요. 그 바람에 내가 지금 긴급하게 지금 노트북을 연결을 해갖고 이러고 떠드는데 목이 잠겨갖고 자 어쨌든 다시 그 시장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시장 마인드를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자 지금 보십시오. 거래소의 매도는 180억 개장하고 180억 뭐 이거는 뻔히 아는 내용입니다.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선물이 개장 초에 800억 벌써 강하게 돌려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빠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나나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대로 들고 올라갈 것이냐? 지난번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이 이렇게 해서 끝을 달리는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나와줄 자리를 시장은 이렇게 갈 걸로 시장은 인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종목이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 있다면 이거는 까고 이거는 반등에 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또 돌파하면 되는 거지 빠진 놈을 버리고 잘 올라간 놈을 살려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정고점 돌파라는 재매수 시그널 위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갈 거라면 지금은 버려놓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실질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공방할 때마다 산모기를 한 번씩 떠들면은 꼭 돈이 되던데 그죠? 방송 열을 때마다 산모기나 하십시다요. 예? 영웅이나 들고 있고. 자 시장 다시 한번 결론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80 지지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미국의 낙폭에 따라서 우리가 1865 지지를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냐? 뭐 물론 빠질 수 있어요. 양놈맘이지요. 삼성전자에 최근에 외국인들을 보면요. 장중에는 매수들이 많이 살아붙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외국인들은 거의 다 빠졌어요. 문제는 이제 가지를 못한다는 데 있지. 외국인들이 언제 가냐? 7월 초 들어가면서 인디펜던스 데이 정도?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겠죠. 가이던스 예상이 나오겠지. 거기가 삼성전자의 저점이 될 겁니다. 저점은 아니라도 최소한 변곡점은 거기 가서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안 나올 게 뭐가 있다고. 삼성전자 IR 사장도 그랬잖아요. 장사 잘하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실적 안 나올 게 뭐 있다고 삼성전자를 겁먹어요. 사실은 겁먹을 건 없어요. 근데 결론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는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시장 반응. 야, 양놈들이 아이고 삼성전자 봤더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괜히 팔았네요. 이렇게 장사 잘하셨는데 아우 도로 살게요. 미안합니다. 연락에 사든지. 그게 아니고 엊그저께 어떤 놈이 하나 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뒷북치기. 어느 기관인가 어느 증권상가가 하나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을 코멘트를 내고 그리고 뭐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어렵다 하고 또 지들도 삼성전자에 코멘트를 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7월 초로 예상하는 실적 발표 때 외국인들은 거 봐라. 아니면 생각보다 잘 팔았네. 장사 잘했네. 하는 저점을 만들 수 있고 그때가 대한민국 기관들은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보다는 많이 떨어졌네요. 어쩌고 저쩌고 호들갑을 떨겠지요. 그게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 근처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를 비록 물렸지만은 뭐 정확히 다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우린 145만 떨어질 때 그때쯤이죠. 거기다 대고 내가 저런 치길놈들 다 받아줘라 이랬거든요.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벌한 놈 스타일에 삼성전자 갖고 손절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갖고 손절치려면 주식을 뭘 갖고 매매합니까? 묻지도 말고 그냥 홀딩하세요. 원래는 제가 그렇게 하지요. 근데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시황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못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다 대고 레버리지 들고 있냐. 다른 거 하다가 레버리지를 해도 되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겁니다. 어차피 삼성전자가 못 갈 것 같으면 오늘은 반등합니다. 저는 반등한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그 그림은 서질 않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도 현선물 쉽게 반등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를 줄이기 시작하고 레버리지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몰빵 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라이브 회원님들 AS용으로 문자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고려반도체를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질 말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장이 계속해서 밀리는데 고려반도체도 더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고려반도체는 법적으로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돼요. 내가 코멘트를 하면은 걸립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는 굴뚝 같은데. 둘째로 내가 시황에다가 이 6월달 안에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코멘트를 해놨더니 몇몇 분들이
야,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후다다닥 팔아가지고 손절을 치고 현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우발한 놈이 되면 사지 그러고 막 집어 던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팔을려면 예전역에 다 팔았어야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인제 와서 뭘 판다고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시장은 자동차가 지금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요, 자동차가 주력을 서서는 모자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그 2, 3일 동안 자동차 얘기를 떠들었는데 사실 자동차가 지금 주력으로 서서 갈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요, 뭐 엔화 뭐 엔저가 지금, 근데 그것도 웃겨. 여러분, 엔화가 90대 초반에서 105원까지 올라갈 때는 엔저 때문에 우리가 죽겠어요. 타격을 먹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쭉 빠지면은 우리가 만세 그러고 가야 되잖아. 근데 못 가잖아요. 단지 삼성전자를 지금 기대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타 등등들을 믿고 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틈새를 누리는 겁니다. 뭐 물론 어쨌든 간에 버텨주고 살아주니까 고맙죠. 그런데 시장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고, 시장의 핵심은 죽으나 사나 삼성전자가 안정을 취해야 가요. 삼성전자가 안정을 취하려면 죽으나 사나 양놈들이 사줘야 돼요. 지금 어제부터 시장의 중소형 종목 펀드들이 시장에 자금 집행을 한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작게는 1,500억서부터 무슨 뭐 우정기금 같은 거 뭐 몇백억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장을 뭐 살려주지는 않아요. 절대 안 살려줘요. 그것들은 장이 안 빠지게 버티는 역할 정도밖에 하질 못합니다. 그럼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신들이 사겠습니까? 2,000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펀드 환매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펀드를 들어가려고 하는 개인들이 어디 있어요? 있는 펀드도 애물단지구만. 그래서 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6월달은 죽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장이 폭락을 하고 그런 건 아니. 장 폭락하는 건 어차피 우벌한 놈 휴가 가면 장 빠지는 건 뻔한 거고 참 일주일 먼저 빠지기 시작해갖고 그만 빠지라 그랬는데 계속 빠지네. 차오지간 인간 지표야. 아, 우벌한 놈 낚시간 된다, 장 빠지겠네. 완전 인간 지표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돌려 올라갈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어요. 시장의 약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돌려 올라가려면 사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줄 애들이 없습니다. 시장의 약점은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내 회원들을 끌고 한 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이 저러고 홀딩하고 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뭐 손절을 쳐요. 근데 들고 있어 봐야 6월 7월까지 안 가고 올라가 봐야 본전도 못 한다면은
이미 꺾여버린 것들은, 코스닥들은, 매도 시기가 지나간 코스닥들은 자를 자리도 없으니까 내깔에 둬야 되겠지만은, 여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서원인텍이 내가 한동안 주력으로 잘 끌고 왔던 건데, 이 근처에 있다면 버리는데, 여기서 뭘 버리냔 말이에요. 여기서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이탈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시장은요, 짧게라도 힘을 보여줄 겁니다. 반등에 대한 힘은 작지만 분명히 보여줄 걸로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난 분명히 보여준다고 봅니다. 하지만 크게 갈 수가 없다면 대형들은 여기서 줄여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 줄여두고 그걸로 나는 여러분들하고 시장에 배팅을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조금 있다가 방송 끝나고 라이브 회원님들 대응을 아침에 문자로 낸 거를 추가적으로 내드려 가지고 뻔히 아시겠습니다. 몰빵을 치려면 어디로 쳐야 되는지, 믿을 만한 게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건 우리 방에서 갖고 계신 분들 있는데, 이거는 지가 그냥 상가고 싶으면 상가고 하한가 가고 싶으면 하한가 가고 하니까, 이건 계속 보셨죠? 보신 분들 1번 뉴프라이트, 이런 거는 그냥 냅두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틈새 주니까. 예. 찬성입니다. 돌담님,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응 원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대형들은 이달 다음 달까지 외국인들이 돌아 들어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대형들의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건 현실이고. 그럼 중소형들 물린 건 어떡하느냐? 중소형들 물린 거는 잘릴 거는 벌써 다 잘랐을 거고, 밑으로 근거놓고 떨어지는 것들은 버리고, 끌고 갈 것들은 장기 맘먹은 건 끌고 가라고 그랬고, 그러고는 다 빼갖고 지금 단타 치고 있잖아요. 단타 그놈. 거기에 배팅을 넣고 그러고 시장을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보고 싶은데, 난 오늘도
이런 거는 14,000원 이탈하면 버리세요. 홍매실님. 아직은 버릴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나도 보고 싶은데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낚싯대 던져놓고 앉아갖고 이따 갑자기 미국장 빠져갖고 그런 건 홀딩입니다. 준호님. 그런 부분은 우리 종목 코멘트는 제가 따로 문자를 내고 매일 아침에 시황 녹음을 하고 끝에다가 종목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들 기억을 해주시고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내겠습니다만은 이 장에 추가 하락한 오늘 이 언저리에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죽어봐야 집가식게 얼마나 더 죽는다고. 어차피 다 죽고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소나기에 뭐 다 본 거를 여기서 더 죽을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과락한 것들은 홀딩을 하셔야 돼요. 근데 ICD는 그거 네 이거 아직 먹을 폭 많은 건데 우리 방에 내가 회원님 갖고 계신 건데 예. 그냥 홀딩 해야 돼요. 홀딩 하십시오. 딱히 어디라고 근거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예, 0440님 예. 그냥 홀딩 하는 거지 뭐 소사리는 우리는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예? 예. 성우하이텍은 그 반등의 목표치를 내가 녹음을 해놨고 영웅은 들고 있어야 단타 매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3목으로 몰빵 들어갈 테니까 문자를 바로 한번 내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가 살아있는 거는 뭐 당연히 자를 필요도 없지만 차트가 깨진 것 중에서 대형들은 당분간 좀 어렵습니다.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다시 들어온다면 도로 대형주를 사시라고 그럴게요. 이거는 지금 전체 회원 상대로 뭐 공개방송 시황이 아니고 라이브 회원 시황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버리자고요. 하이닉스 몰빵 가자고. 네, 그런 건 홀딩 해서 제가 계속 녹음을 해놔요. 카이저님 녹음에다 들어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들어와 계신 전체 회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 그렇다는 거를 지금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참고로 들어봐 주시고 내 회원 기준으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당분간 안 갈 것 같으면 하이닉스 몰빵 치자고 손절 쳐서 이해되십니까? 내 시황 마인드만 이해하세요. 문자로 낼 테니까. 지금 상황이 변한 게 내 시황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바로 문자 내고